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화반응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1쪽, 교과서 191쪽에 배운 내용 학습하고 복습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중화반응은 뭐였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즉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중화반응이었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묽은 염산의 수소이온과 수나트륨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비율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1대1의 비율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을 할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물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여 혼합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묽은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섞었을 때 묽은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에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가장 많을 경우에 용액의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때 액성이 중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은 여기 해보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묽은 염산의 수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첨가할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아서 물을 생성을 하게 되겠죠. 나머지 수소이온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수산화이온이 없어서 그대로 물속에 남아있게 되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물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 수나트륨을 한 방울 더 첨가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물속에 남아있게 되고, 여기 있던 수소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와 같이 변하게 되고, 여기서 또 한 방울 수산트륨을 또 한 방울 첨가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은 그대로 물속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나트륨 이온도 더 반응하지 않는 구연꾼이어서 물속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온 수를 우리가 써보면, 가는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0개, 수산화이온 0개. 나는 수소이온 하나,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1개, 수산화이온 0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액성을 한번 써보면, 가는 산성,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면 산성이죠. 나도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산성. 자, 우리가 다와 라의 이온수를 써보면, 다는 아까 전에 수소이온 없었고 염화이온 2개, 나트륨 이온 2개, 수산화이온 0개고, 라는 수소이온 0개, 염화이온 2개, 나트륨 이온 3개, 수산화이온 1개가 되겠죠. 이것도 액성을 써보면, 다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성, 라는 수산화이온이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색을 확인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가, 나, 다 모두 무색이고 라는 붉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넣어준 양이 가의 경우에는 수소이온 수가 수산화이온보다
가나 모두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더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용액 속에 더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고, 다 라의 경우 넣어준 양이 다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 되는 거고, 라의 경우에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수소이온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거 부등호입니다. 수산화이온의 양이 수소이온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해보기 가부터 라에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을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페놀프탈레인의 용액의 액성은,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므로 가나는 산성이고 다는 중성, 라는 염기성이므로 각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페놀프탈을 떨어뜨리면 가나다는 무색이고 라는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필기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화 반응을 할 때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므로 혼합하는 수소이온의 수랑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으면 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수가 더 많으면 산성, 수산화이온의 수가 더 많으면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나눠줬던 프린트 물 꺼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 2개, 염화이온도 2개, 나트륨이온 0개, 수산화이온 0개. 나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 하나,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1개, 수산화이온 0개. 다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 0개,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2개, 수산화이온 0개. 라는 수소이온 0개,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3개, 수산화이온 1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넣어준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전에 적은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가와 나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양이 수산화이온의 양보다 더 많고, 다는 중성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을 때 이렇게 중성을 띠는 거고, 라는 수산화이온의 양이 더 많아서 염기성을 띠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의 사례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을 보면 194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산성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치아의 표면을 상하게 하여서 충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약에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양치질을 하면 입속의 산성물질을 중화하여 충치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중화하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을 하고 뒤에 내용을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 비린내 제거, 원래 아까 나와 있었던 내용. 그래서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은 생선회나 생선구이 등을 먹을 때 산성물질을 레몬즙을 뿌리면 생선 비린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정리를 해보면, 생선 비린내를 없애거나 신김치의 신맛을 없앨 때 등 식생활에 중화반응이 이용되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통증을 느낄 때, 벌에 쏘였을 때에도 중화반응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앨 때는 레몬즙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레몬즙의 산성 물질이 생선 비린내의 염기성 물질을 중화해서 중화반응을 이용하는 거고, 신김치의 신맛을 없앨 때는 신김치 신맛이 산성 물질인데,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달걀 껍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맛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는, 위산의 주성분은 염산인데 이 염산은 산이기 때문에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먹습니다.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이어서 산을 중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에 쏘였을 때에도 중화반응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암모니아수를 바릅니다. 암모니아수는 염기고, 벌에 쏘였을 때 그 침의 성분은 폼산이란 산이기 때문에 이를 또 중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데에도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는 산이고 석회가루는 염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가 중화 반응 이용하는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선회의 비린 성분은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성물질인 레몬즙을 뿌려서 중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산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위산은 산성분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인 제산제를 복용하면 위산을 중화해서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리게 되면 토양은 산성화하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리게 되면 토양을 중화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데 이용될 수가 있고, 또한 호수가 산성화가 되면 플랑크톤 수가 감소해서 물고기가 죽는 물고기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석회가루를 뿌려서 이를 또 해결을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를 보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복용하는 제산제 주성분의 액성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제산제는 산을 중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필기 하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 내용 교과서에 이어 마저 보겠습니다. 수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릴 후 묽은 염산을 조금씩 계속 넣었을 때 혼합 용액의 색 변화를 설명해 보라 라고 했는데, 수나트륨은 염기고 묽은 염산은 산이니까 염기에 산을 조금씩 첨가한다는 것은 중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액성은
염기성이고, 산을 조금씩 첨가해 나가면 염기랑 산하고 중화 반응을 해서 중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 산을 첨가하게 되면 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BTB 용액은 그러면 용의 색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염기성일 땐 푸른색, 중성일 땐 녹색, 산성일 땐 노란색을 띠죠. 그래서 푸른색, 녹색, 노란색 이 순서대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염기성이 스나트륨 수용액에 BTB를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나타난다. 여기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으면 용액 속에 스산화이온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점점 없어지는데, 스산화이온이 완전히 없어져 중성이 되었을 때 초록색이 나타난다. 이후 묽은 염산을 계속 더 넣으면 산성이 되므로 노란색이 나타난다. 요 내용, 그 다음 수력이야기 두 번째,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인들이 호흡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밀폐된 우주선 안에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요 내용은 1학년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여러분들 필기 안 하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탄산도 또한 산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는 염기성 물질인 스나리튬을 사용하여 정화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 탄산이 생성되므로 염기성 물질인 스나리튬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제거된다. 자, 그래서 아까 내용까지 다 필기를 마쳤으면 오늘 이 수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